자, 오늘 할 내용은 화성암과 그리고 판의 경계 중에서도 발산 경계만 좀 하겠습니다. 자, 화성암은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애들이지. 자, 그런데 이 화성암 우리가 용암이나 마그마 식어서 된 애들인데,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뭐냐면, 마그마는 땅 속에 있는 것, 용암은 땅 밖에 나와 있는 애들. 그래서 분출돼서 밖으로 분출됐을 때 땅 속에 있으면 뚜껑이 닫혀 있는 형태니까 가스가 도망가지 못하겠지만, 이게 지표 밖으로 분출되면 이제 그 속에 녹아있던 가스들이 쉽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스가 빠져나오고 남은 용액을 우리가 용암이라 칭하는 거지. 그래서 마그마와 용암은 위치의 차이도 있지만 성분적인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암을 분류할 때 성분에 따라서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은 거니까, 자, 이게 분출돼서 밖에서 급격히 식으면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애들을 화산암. 그러니까 화산 분출, 우리가 화산 활동은 다 밖으로 분출되는 걸 말하지. 그래서 화산암은 밖에 분출되어서 지표 밖에서 빠르게 식은 애들. 근데 마그마 땅 속에서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올라오다가 많은, 그러니까 땅 속에서 그대로 굳은 애들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해요. 깊을 심자 만들어진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애들을 심성암이라 칭하지. 자, 그러면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화산암에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리고 심성암에는 반류암, 성록암,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것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나누기도 했지만 성분적으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성분적으로 따라 정분에 따라서 다시 나눈 거지. 그래서 화산암에는 현, 안, 유, 심성암에는 반선, 반섬, 화가 있는 거지. 자, 화산암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표분에서 빠르게 식어서 된 애들, 그리고 심성암은 지하 심부에서 천천히 식은 애들. 자, 지표분에서 만들었던 말은 어쨌거나 용암과 마그마기 때문에 지표분에서 형성됐던 말은 이게 밖에 나와서 지표분에서 빠르게 식어서 굳은 애들을 말하지. 그래서 냉각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빨리 식는다 그 말이지. 근데 지하 심부는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지하 심부에서는 따뜻하니까 천천히 식겠지.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러면 냉각 속도가 빠르면, 화산암처럼 냉각 속도가 빠르면 이 마그마들이 또는 용암들이 식어서 그 안에 결정이 형성될 때, 굳어갈 때 결정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 결정들이 빨리 굳어버리면 결정들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성장을 못할 거니까 입자가 작은 거지. 그래서 세립질이라 그럽니다. 세립질. 근데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그래서 입자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를 만들었다 해서 만들 조자 써가지고 조립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박편으로 보게 되면, 얇게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자, 세립질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고, 조립질은 듬성듬성 우리 퍼즐에 격자 나눠지듯이 현재 보면 부분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게 화산암의 대표적인 현무암. 자, 이게 심성암의 대표가 되는 화강암입니다. 보면 구성하는 입자 자체가 크기가 다르지? 자, 화강암은 알갱이들이 보이잖아. 그 정도 입자가 크다 그 말입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자, 이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염기성, 중성, 산성. 자, 이거는 성분에 따라 나눴다 그랬는데, 자, 마그마라는 것은 멘틀의 상부나 또는 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각과 멘틀도 큰 성분 차이는 나진 않아. 그래서 지각의 구성 원소는 마그마 또는 용암의 구성 원소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각의 구성 원소를 보게 되면 8대 구성 원소라 그러는데, 가장 많은 게 산소, 그 다음 많은 게 교소. 퍼센트를 따지면 산소가 47%, 교소가 28%나 됩니다. 둘만 합치더라도 75%나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지각에 교소와 산소가 많다는 말은 바로 마그마 또는 용암의 주 성분 역시 바로 산소와 교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암석들을 우리가 성분 따라 나눴었는데, 화학 조성 따라 나눴었는데, 가장 이들을 나누는 구분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SiO2 함량이야. 여기서 말하는 SiO2 함량은 Si와 교소와 O, 산소, 이 두 개가 1대2로 결합된 얘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소와 산소가 다양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라는 것은 교소와 산소의 결합물인 교산염, 교산물 현재 보면 함량인데, 참고로 염기성과 중성, 준성과 삼성 나누는 값이
52%와 63%입니다. 이 수치는 좀 알아둬야 돼. 문제 푸는데 이걸 직접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값을 알아야지만이 구분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 수치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왼쪽 보게 되면 왼쪽은 그 값이 SiO2 함량이 적다. 그리고 산성하면은 SiO2 함량이 많다 되겠죠? 자, SiO2 말고 SiO 말고 다른 원소도 현재 구성하는 그 정도가 차이 나는데 염기성암 같은 경우에는 폐가마가 많습니다. 철과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고 산성암은 가시나가 많아. 뭐냐면 칼륨과 규소와 나트륨. 물론 규소는 SiO2 할 때 이야기했지만 어쨌거나 따로 별도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규소와 나트륨 이거는 산성암이 많다. 자, 구성 광물. 자, 광물과 암석. 여기서 말하는 뭐 현무암, 화강암 이게 바로 암석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암석들은 특정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광물들의 합이야. 그래서 이 구성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루고 있는 광물들을 보게 되면 염기성암은 뭐가 많냐면 감람석, 희석, 각섬석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산성암에는 사장석, 정장석, 석영 이런 애들이 많아. 근데 얘들 특징이 뭐냐면 간희, 각 염기성이 많은 이 광물들은 특히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 어두운 색을 띠기 때문에 뭐라 부르냐면 유색 광물이라 불러.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 그와 대비돼서 사장석과 정장석, 석영 얘들은 주로 밝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 뭐 분홍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러니까 황색이지. 황색이나 분홍색이나 석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명합니다. 색깔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뭐라 부르냐면 얘들은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 불러. 색깔이 없단 말이 아니라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밝은 광물을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암석의 색.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의 합이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된다 그랬지? 근데 암석의 색은 염기성암은 어두운 유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고 반대로 산성암은 밝은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밝다가 되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암석은 밀도. 자, 밀도란 것은 밀집되어 있는 정도, 부피분의 질량. 동일한 부피라면 누가 더 질량이 크냐 그 말인데 염기성암은 구성 원소를 보게 되면 철과 칼슘과 마그네슘 같이 무거운 원소가 많아. 그와 대비돼서 산성암은 칼륨, 규소, 나트륨 이들은 질량이 작아. 그만큼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밀도는 염기성암이 더 큽니다. 산성암은 밀도가 더 작고. 참고로 자, 염기성 대표적인 게 현무암인데 우리 해양 지각이 바로 현무암질이죠. 그리고 대륙 지각이 바로 화강암질이야. 근데 해양판과 대륙판을 보게 되면 해양판이 더 밀도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과 만나게 되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지. 그만큼 밀도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마그마의 종류. 좀 전에 했던 화성암의 분류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물암질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들 나누는 거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SiO2 함량이야.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값들은 52와 63이 된다. 자, 현무암질은 SiO2 함량이 적고 유물암질이 많다. 근데 기억할 것이 SiO2 함량, 아까 규소와 산소의 결합물을 우리 규산염 광물이라 불러. 이 규산염 광물들은 모두 다 사슬 구조를 가집니다. 규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사슬 구조를 가져. 우리가 알고 있는 쇠사슬 있지? 그러면 SiO2 함량이 많단 말은 사슬이 많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쇠사슬은 잘 엉키잖아? 그런 것처럼 사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많으면 잘 엉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이 뭐냐 우리가 점성이라 부릅니다. 점성. 자, 점성은 실제로는 끈적끈적한 정도야. 그러면 끈적끈적해서 잘 들러붙어 있다 그 말이죠? 잘 엉켜 있다 그 말이지. 사슬이 많은 애들이 점성이 크고 사슬이 적은 애들이 점성이 작은 거지. 그래서 이 SiO2 함량과 점성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현무암질은 적고 유물암질은 점성이 크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끈적끈적하면 또 다른 말로 뭘 이야기하냐면 끈적끈적하면 잘 흘러가지 못하지. 이 흘러가는 성질을 뭐라 부르냐면 유동성이라 불러. 그럼 이 끈적끈적하면 잘 흘러가지 못할 거니까 유동성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겠지. 자, 그러면 현무암질이 오히려 점성이 작기 때문에 유동성이 클 것이고 유물암질은 끈적끈적하니까 유동성이 아주 작겠죠. 자, 이게 화산 분출돼서 흘러가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 용암들이 거의 물처럼 흘러가고 있지? 얘들은 지금 유동성이 크다 그 말이죠. 점성이 작다 그 말이지. 바로 현무암질이 되겠지. 자, 근데 자, 이 경우에
자, 가의 사진을 보게 되면 흘러가는 모습 보던 현재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폭발적인 모습이 띄고 있어. 근데 나는 거의 흘러가고 있지? 그래서 끈적끈적하면 점성이 크면 마그마가 올라올 때 참다 빵 터지겠지.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가와 같은 형태가 점성이 큰, 유동성이 작은, 그래서 폭발적으로 분출이 일어나는 거고, 나처럼 점성이 작아서 물처럼 유동성이 커서 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얘 같은 게 조용히 흘러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얘를 바로 얘가 바로 현무암질이 되는 거지. 자, 유물암질과 현무암질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분출 형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처럼 조용히 흘러나온다. 근데 유물암질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참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폭발하는 거지. 격렬하게. 자, 그리고 안산암질은 그 중간입니다. 분출과 폭발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 자, 그리고 화산체의 형태. 이들이 분출돼서 화산을 만들 건데 그 만든 화산의 모습이 어떠냐 그 말이야. 자,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퍼져버리겠지. 그래서 아예 평평한 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사가 완만한 애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예 경사가 없이 쫙 퍼져버리면 그걸 우리가 용암대지. 근데 경사가 완만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순상화산이라 하죠.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방패순자야.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완만하게 보인다 그 말이지. 자, 유물암질은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크기 때문에 잘 퍼지질 않아. 그래서 뭉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레 종처럼 아주 경사 급한 봉긋한 모습을 띠고 있지. 자, 안산암질은 성층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층, 층을 형성한다 그 말이지. 분출과 폭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 쌓이게 되면서 층을 형성한다 그 말입니다. 자, 순상화산은 경사가 완만한 형태, 이게 바로 순상화산. 종상화산은 종모양, 경사가 아주 급한 모양. 성층화산은 중간쯤에 경사를 가지면서 분출과 폭발이 반복되면서 쌓인 것. 분출될 때는 용암이 흘러나오고 폭발할 때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 쇄설물들이 분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입자들이 빵 터진 다음에 하늘로 날려서 굳어서 그대 떨어진 애들을 우리가 화산 쇄설물이라 불러. 자, 이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순상화산에는 바로 한라산 그리고 하와이가 있습니다.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경사가 아주 완만해. 그리고 안산암질은 일본 수렴 경계인 후지산, 그리고 유물암질은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 모두 다 현무암질이 아니라 90% 정도가 현무암이고 그 외에는 안산암질도 있고 유물암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방산이 이제 유물암질로 아주 경사 급한 화산체를 이루고 있어. 자, 이거는 화산 쇄설물 중에 화산 쇄설물은 뭐냐면 용암이 현재 보면 화산이 분출될 때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용암들 입자들을 하늘로 날리게 되고 이것들이 그대로 굳어서 떨어진 애들인데 이런 고체 입자들을 우리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입자 작은 걸 화산진이라고 그래요. 먼지 진짜. 그리고 좀 더 모래 화산재, 모래 크기를 화산재라고 그런다. 현재 화산 쇄설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자갈 크기는 화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4cm 이상을 우리가 둥근 형태라면 화산탄, 그리고 각져 있는 형태라면 화산암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화산진부터 화산암괴까지 이 모두 다 우리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한다. 자, 화산 쇄설물의 양을 보게 되면 조용히 흘러나온다면 이 화산 쇄설물들이 생길 수가 없겠지. 폭발하면서 하늘로 날리게 되고 이것들이 굳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현무암질에는 그 양이 적을 것이고 유물암질은 많겠지. 자, 그리고 가스 함량. 만약에 끈적끈적하다면 그 속에 있는 녹아있는 가스들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제 보면 유물암질은 가스가 많고 현무암질은 가스가 양이 적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분에 따라서 이제 성분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일단 점성과 연계시켜서 기억하면 더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가스 함량을 다른 말로 휘발 성분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스를 휘발 성분. 그래서 다르게 이 용어가 나오더라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용암의 온도. 자, 현무암질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유물암질 온도가 더 낮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더 또 잘 흘러가는 그 성질을 가지겠지? 그래서 온도 높아질수록 잘 흘러갈 거니까 현무암질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현무암질은 1100도 이상이고 유물암질은 500도, 600도 이 정도의 온도를 가집니다. 자, 판 구조론. 자, 판 구조론 중에서도 일단 판의 구조와 그리고 판의 경계 중에서도 우리가 발산 경계만 좀 할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 판 구조론을 설명해 보면 판 구조론이라 하는 것은 지구의 표면이 지구의 껍데기가 여러 개 판으로 되어 있고 이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제각기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다 보면 서로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판의 경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판의 경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하지. 자, 판의 경계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산, 수렴, 보존이 있고 자, 지각 변동에는 말 그대로 지구 껍질에서의 변동이야. 그래서 뭐 화산활동, 지진, 단층, 조산운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조산운동은 서로 충돌할 때 지층이 휘게 되면서 습곡을 만들고 습곡이 되면서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거 우리가 습곡 산맥이라 하지. 산을 만드는 운동이라서 조산운동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산운동은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자, 판이라는 것은 두께 약 100km의 강한 고체를 말한다. 자, 먼저 약 100km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각이 두꺼워봤자 80km 밖에 안 돼. 그러면 100km가 되려면 지각을 다 포함시키고 멘틀의 위쪽 부분을 일부 포함시켜야지만이 판이 되는 거지. 100km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판이란 것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 차원에서 우리가 100km까지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직적인 구조 차원에서 역시 100km까지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 구조를 한번 볼게. 자, 보면 자, 멘틀과 지각 그리고 멘틀 내에서 다시 암석권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모습을 좀 그려보면 자, 100km까지 자, 그리고 400km까지 의미를 가지는데 100km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암석권이라 하고 그리고 같은 말로 아까 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 불러. 연약하다 그 말이야. 일부가 현재 보면 부분 용융 상태, 일부가 녹아있는 상태에서 말랑말랑해. 그래서 연약권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바로 실제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연약권이지.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를 우리가 모호면이라 한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 자, 판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 특히 연약권에서의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멘틀, 연약권의 부분 용융 상태로 유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다. 상하부에 밀도차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대류라는 것은 돌고 도는 관계인데 무거운 놈은 가라앉고 가벼운 놈은 올라오고, 그 말은 밀도차 때문에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거고 무거우니까 내려오는 거지. 근데 이 밀도차라는 것은 내부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지. 온도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지구 내부에 똑같은 깊이라 하더라도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또 깊이가 다르더라도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밀도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온도차를 발생시키려면 바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인해서 각 영역에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밀도차가 발생해서 대류가 발생을 하는 거지. 참고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생성 당시의 바로 지구 내부의 열과 지구 중심부의 열과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판의 경계. 자, 중에서도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말 그대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서로 멀어질 때 그 사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면서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밑에서 멘틀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굳어가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멘틀의 상승부가 되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된다. 자, 마지막에 마그마가 분출할 때 이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분출되면서 지진 발생시키기 때문에 껍질 부분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천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원이 얕은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판이 서로 멀어진다는 말은 양쪽이 서로 당기는 것과 똑같은 작용이 되는 거지. 참고로 단층이라는 것은 지층이 끊어진 것인데 서로 양쪽에서 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단층들을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그래요. 정단층. 자, 지금 마그마가 올라올 거니까 멘틀 상승물에서 마그마 올라올 거니까 화산 활동은 많겠죠. 자, 대표적인 예로 자, 전체 바다에 다 많이 깔려 있는데 바로 해령, 바다의 산맥이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으로 현재 보면 봉긋 솟아 있는 바다의 산맥입니다. 자, 바다에 현재 쫙 뻗어 있지만 일단 이들을 현재 보면 몇 군데는 좀 알아야 되는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동쪽, 오른쪽이 쏠려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 해령이라 부르고 대서양에는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 불러. 인도양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도양 중앙 해령이라 불러. 그러니까 그들 이름에서 위치가 다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육지에는 대륙 열곡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곡이란 말이 분열돼서 생긴 계곡 그 말이야. 그럼 양쪽 갈라지게 되면 움푹 패인 계곡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열곡대란 말을 쓰는 거지. 계곡이 쭉 띠처럼 나타날 거니까 대란 말을 쓴 겁니다. 열곡대.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동쪽에 막 갈라지고 있는데 그걸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에 올려져 있는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이 나라 역시 육지지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대표적인 열곡대는 이 두 군데입니다. 자, 문제 풀기 할게. 세계 문항 모두 풀어보고 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 자, 보면 각 지역 다 나와 있는데 가는 바로 제주도니까 현무암 되겠죠? 나는 북한산 대표적인 화감지대입니다. 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광주 무등산은 뭐로 되어 있냐면 안산암으로 되어 있어. 안산암. 그리고 라는 성산 일출봉인데 제주도니까 현무암처럼 보이지만 이 성산 일출봉은 원래 물속에 잠겨있던 곳에서 분출이 됐어. 근데 물속에 어느 정도 잠겨있는 상황이 깊은 곳은 아니고 얕은 곳인데 물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사이사 해적면 껍질 깨고 나오면서 여러가지 갈라짐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 물이 끓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성산 일출봉은 분출될 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자,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늘로 날렸던 여러 가지 화산재들이 주변에 화산재들이 쌓인 애를 바로 이 성산 일출봉 형성 과정이야. 그래서 이 성산 일출봉은 주변에는 화산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산재가 쌓여서 된 애를 응회암이라 그러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응회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회란 말이 회가 재야. 재인데 응집돼 있다. 뭉쳐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화산재들이 쌓여있던 애를 우리가 응회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산 일출봉에는 응회암이 상당히 많다. 자, 시대로 본다면 자, 제주도는 모두 다 신생대지. 그리고 우리나라 화강암들은 대부분 다 중생대입니다. 자, 지금 무등산 같은 경우에 안산암인데 얘 역시 중생대야.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성산 일출봉은 다 제주도니까 제주도는 모두 다 신생대죠. 자, 그리고 자, 가에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것, 나에는 판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다 역시 주상절리, 나에는 판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라에는 응회구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여서 현재 구덩이 되어 있는 걸 이 구덩이를 우리가 응회구라 그래. 참고로 북한산의 판상절리는 아주 얇게 벗겨지면 둥글게 벗겨지는 걸 우리가 박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상절리 부분 물론 가로 방향으로 판상절리도 잘 나타나지만 현재 둥글게 깎여 나가는 얇게 벗겨지는 박리도 잘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다에 무등산 같은 경우에도 주상절리 잘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안산암이에요. 역시 똑같은 분출된 화산암이에요. 급격히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역시 이런 전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문제 봅시다. 자, 가해 3번. 자, 가해 전리는 압력 감소로 형성. 가해 전리는 압력 감소가 아니라 현재 주상 전리들은 지표 밖으로 분출되면서 급격히 냉각되면서 수축하게 되는 거지. 수축하면 각 부분마다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주상 전리는 마그마 분출 후에 지표에서 냉각되면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넘어갈게. 자, 철원 한탄강.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철원 한탄강 역시 현무암지대죠. 그래서 이제 오면 분출되면서 주상전리가 잘 발달된 곳이지. 자, 7번도 틀렸는데. 자, 가해전리는 물과 공기로 인한 화학적 풍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이 화학적 풍화는 지금의 교육과정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 화학적 풍화라는 것은 물과 공기가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드러난 면이 많을수록 물과 공기를 잘 만날 거니까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서 화학적 풍화가 생기겠지? 그러면 갈라지지 않았다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물과 공기를 안 만날 건데 갈라지게 되면 그 사이 물과 공기 유입되면서 공기와 물과 만나겠지? 그러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겠죠. 어쨌거나 전리가 형성되게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과 공기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학 반응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하 깊은 곳, 가암석은 아까 현무암은 지하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화산암이죠. 지표분에 분출돼서 만들어진 애들. 자, 그리고
11번은 이거는 뭐 과거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제주도 화산지역 유네스코 지정된 세계 자연유산 맞는 말이죠. 이게 사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용암동굴 뭐 만장굴 같이 용암동굴이 있는데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이 말이 뭐냐면 용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용암이 흘러갈 때 이게 지표 밖으로 나와서 흘러갈 때 자, 용암 안쪽은 흔적면 흘러갈 때 안쪽은 아주 고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겉부분은 공기와 흔적면 닿으면서 빨리 냉각돼 버리겠지. 그래서 겉부분은 먼저 식어서 굳어버리고 속은 아직도 굳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겉부분은 껍데기는 굳어버린 상태고 속은 흘러갈 수 있을 거니까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 속은 비어 있게 되겠지. 그렇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용암 동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겉부분과 겉부분은 굳어서 남게 되는 거고 속은 아직도 굳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딱딱한 굳어서 표면이 된 이 표면은 역시 직권에 속하는 거고 마그마 역시 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흘러서 가버린 것. 이 역시 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제주도 한라산은 칼데라오다. 칼데라가 뭐냐면 화산 분출하고 나면 속에 있던 용암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속이 비겠지? 비어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 이렇게 무너져서 함몰돼서 생긴 큰 구멍을 칼데라라 그래. 칼데라. 그런데 제주도의 한라산은 칼데라호가 아닙니다. 칼데라가 아니라 그냥 분화구인데 분화구에 현재 보면 위협하게 되면 제주도의 꼭대기 백록담이라는 게 있죠. 이 백록담에는 현재 분화구가 있는데 이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는 호수야. 근데 그렇게 넓지도 않고 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화구호라 그럽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면 칼데라는 분출의 속이 비었을 때 함몰돼서 생긴 거대한 구멍 또는 폭발할 때 윗부분이 막 날아가 버리겠지. 그래서 구멍이 크게 남아있는 걸 우리가 칼데라라 하고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 칼데라호라고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바로 칼데라호가 되는 거죠. 호수. 그 정도 아주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한라산의 백록담과 백두산의 천지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자, 넘어갈게. 자, 한라산은 아까 화구호라 그랬습니다. 분화구고 이 분화구에 물이 고이면 화구호. 무너지게 되면 칼데라. 그리고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 호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의 전리. 자, 용암이 냉각된 것이 아니라 원래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인데 이게 융기되고 위에 덮여있던 애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압력 제거로 인해서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이거 바로 다시 할게. 자, 다시 하면 자, 나의 암석은 풍화 침식이 약하다? 아닙니다.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이용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석가탑이나 다보탑 같이 과거부터 탑 만드는 데 많이 이용을 했고 지금도 건축 자재로 이용을 많이 해. 그 정도로 풍화가 강하니까. 자, 가에 비해서 달을 이루는 암석의 색이 더 밝다. 자, 가는 현무암이고 다는 안산암이지. 성분적으로 안산암 좀 더 유색 광물량이 좀 줄어들었지. 그래서 색이 더 밝은 거지. 자, 2번. 자, 새 화산 보게 되면 가는 산방산 유물암이지. 자, 한라산은 하와이 섬은 현무암, 그리고 후지산은 안산암. 자, 1번 보게 되면 가 화산에 유색 광물이 많다. 자, 유물암이기 때문에 유물은 무색 광물이 많은 거지. 색깔이 밝은 거지. 그래서 유물암질은 무색 광물이 많다, 유색 광물이 적다. 반대로 현무암이 유색 광물이 많고 무색 광물이 적은 거였죠. 다시 갈게. 자, 암석의 색은 나가 더 어둡다. 지금 나머지에 비해서 더 어둡다 그 말이야. 유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도 나머지에 비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자, 16번 볼게. 자, 멘틀의 상승부에서 발생하는 화산활동은 용암의 종류는 나이다. 지금 나를 보게 되면 자, 멘틀의 상승부란 말은 발산형 경계를 말하는 거지. 자, 발산형 경계는 참고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죠. 현무암질 마그마. 그래서 용암 종류, 발산 경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열점에서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열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와이.
열점이라는 것은 지하 심부에 있는 마그마 기원지, 끊임없이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분출되는 곳인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자, 가화산은 나화산보다 화산 분출물 중 용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자, 화산 분출물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화산 세설물과 용암과 화산가스, 고액기 모두 다 나옵니다. 근데 화산 세설물 양이 많아지면 나머지 애들은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세 개 중에 나머지 애가 많단 말은 현재 어떤 애가 많단 말은 나머지 애들은 줄어든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현무암질은 화산 세설물 양이 적죠. 유물암질은 화산 세설물 양이 많지. 그러면 화산 세설물 양이 많단 말은 오히려 용암이나 화산가스는 적다 그 말이지. 자, 안데산맥. 자, 안데산맥은 원래 이 명칭이 어디서 왔냐면 원래 안산암을 영어로 안데사이트라 그래. 바로 안데산맥이 많이 나오는 암석이라 그 말이지. 바로 여기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다. 그렇게 기억 좀 하시고. 참고로 수렴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수렴 경계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고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 역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주도의 만장굴 용암동굴이지. 아까 용암동굴은 겉부분을 먼저 식어버리고 속은 아직 안 굳었기 때문에 속은 흘러가면서 속이 비게 되는, 그래서 동굴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 발산 경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3번. 자, 가에는 습곡산맥이 발달해 있다. 자, 가는 여기는 현재 오면 발산 경계이기 때문에 습곡산맥은 수렴 경계지? 이와 상관이 없겠지? 참고로 발산 경계는 갈라져서 생긴, 분열돼서 생긴 계곡인 열곡대가 발달하겠죠. 자, 가의 정단층. 정단층은 소위 양쪽에 잡아당기는 장력역에서, 발산 경계에서는 정단층이 잘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의 빅토리아호는 바닷물이 유입. 참고로 빅토리아호와 바다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넘어. 호란 말은 호수를 말하는 거지. 바닷물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육지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물들이 유입된 거지. 틀렸습니다. 미래 아프리카 대륙은 갈라진다. 지금은 대륙이지만 이게 갈라지게 되면 좀 더 넓어지게 되면 자, 낮은 지대에 물이 고이면서 처음에는 호수가 되었다가 바다가 연결된 다음에 좁은 바다가 되었다가 더 벌어지게 되면 넓은 바다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 역시 원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붙어 있다가 대륙이었다가 처음에 이것들이 분리가 되면서 열곡대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현재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좁은 바다가 됐고 지금의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로 된 거지. 자, 그러면 나중에 바다가 되게 되면 지금은 대륙 열곡대지만 나중에 이 바다라면 역시 바다에서의 발산 경계는 해령이라고 그러죠? 해령이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11번. 자, 지열 발전은 지열 말 그대로 땅의 열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A와 B를 보게 되면 A가 더 고열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온 부분이라고. 고온형이란 말은 더 지열 발전에 좀 더 유리하겠지.